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종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마켓이라는 말은 뭐 슈퍼마켓 이렇게 뭐 자주 쓰는데, 마켓은 커다란 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명사 ing가 붙어서 이 커다란 시장에서의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부동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수반되는 이러한 노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테마 43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우리가 이제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는 말은 내가 공급하기만 하면 수요자들이 와 하면서 이걸 다 물어간다는 거죠.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다 이제 공급만 하기만 하면 다 수요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된다면 이 수요자분들을 잡기 위해서 공급자들끼리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의 수단으로서 마케팅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우리가 이 마케팅을 공급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증권 마케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급을 하기 위한 마케팅인 거죠. 뭐 분양이라든지 판매, 임대 같은 이런 공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분양 사무소에서 나온 아주머니들이 막 각 티슈 주고 물티슈 주고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리고 막 길에 막 플래카드 붙여져 있죠. 뭐 시세 차익 5억 원 보장 하면서, 이게 이제 뭐 공급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감정평가사분들은 이분들은 부동산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도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상가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동에는 커피집 하나, 빵집 하나, 편의점 하나, 미용실 하나, 다 하나씩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막 3개, 4개씩 붙어 있어요. 야, 이게 이 3개, 4개 이 사무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서비스 경쟁을. 때문에 내가 더 중개를 잘하는 전문가고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시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부동산 증권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전에 배웠던 리츠나 부동산 펀드 이런 거 다 부동산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도 당연히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그 회사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동산 증권 마케팅이라고 한번 이제 드라마 봐주시면 이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 환경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요소들을 다 환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 환경을 우리가 크게는 거시적 환경하고 이렇게 좀 좁게 보는 미시 환경으로 나눕니다. 거시라는 것은 이제 모든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숲을 본다고 하죠. 그럼 반대로 미시적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는,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된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미시적 환경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시적 환경 분석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누가 있죠? 부동산을 공급하려는 자가 있고, 이 부동산을 이제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고, 이 중간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시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환경에서는 수요자 대신에 이제 공중이라는 말을 쓰고, 공급자는 경쟁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업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겠죠. 미시적 환경에는 공중, 경쟁업자, 정부 이렇게 이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정도만 이제 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케팅 하니까는 또 제 또 옛날 제 또 슬픈 과거가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 학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우리가 이제 각종호 주인님한테 뭘 기대하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뭐 원생 관리부터 해서 나중에 뭐 수업도 좀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간에 학원에 대한 마케팅 업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마케팅 하면은 제 주변에 이제 광고를 전공한 친구들이 막 공모전도 하고 막 팜플렛도 만들고 막 영상도 만들고 이런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경제학 전공인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뭐냐? 오전 7시에 나와서 아침 일찍 고등학교 앞에서 막 여고생들한테 연습장 나눠주는 거예요. 연습장. 그리고 저는 원래 또 저녁 타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거 나가서 이거 전단지 뿌리고 그러니까 연습장이죠. 연습장 주고 뭐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다시 또 출근하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길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홍보 전단지 주면 잘 안 받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다 받아 이제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데 학생들은 이제 착하기도 하고 이제 어리니까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뭐 주면은 좀 잘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좀 쉬기 싫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어쨌든 제가 이 연습장 뿌리고 한 이것도 전부 다 이 영업 전략으로서 이 학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전쟁인 거죠, 전쟁.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테마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4P 믹스, STP 전략이 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장에 가서 뭐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는데 내가 이 용어에 대해서 알기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용어를 모르면 왠지 이렇게 겁이 나거든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학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좀 아까 얘기하던 걸로 연습장 뿌리던 걸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시장은 생존 경쟁이잖아요. 이 영업 환경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이 마케팅에서 이기려면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이랑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랑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단 물건을 내가 많이 팔려면은 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독과점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죠. 점유율을 높이는 게 제일 좋잖아.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MS 도스를 무료로 계속 배포를 했었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자체를 내가 선점해서 점유율을 먹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공급자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여기에 뭐 STP 전략이라든지 뭐 4P 믹스 전략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 점유가 이제 공급자 위주의 공급자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이라면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은 옛날에는 이 물건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내놓기만 해도 팔렸는데 이제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는 우리 수요자들이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죠.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는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래서 이 전략도 수요자 중심, 수요자 차원에서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객과 심리적 유대를 강화해야 되겠구나.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아이다 원리. AIDA. 이제 이게 뭐냐면은 A는 attention을 얘기합니다. attention, 주목하고 I는 interest, 흥미를 유발하고 D는 desire, 욕망을 야기하고 마지막으로 A는 action입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요 원리입니다. 쉽죠? 아이다 원리. 주목, 흥미, 욕망, 행위.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계 마케팅으로 넘어가서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점점 더 이제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거 지금 수요자나 공급자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이 둘 다 고려해서 이 둘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생겨난 전략이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그러니까 예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뭐 롯데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렇게 지었는데 이제는 다 브랜드를 부각시키죠.
레미안, 롯데캐슬, 아이파크. 제가 어렸을 때 GS건설에서 이제 이영애 씨를 모델로 해서 이제 자이 아파트 광고를 했었거든요. 이영애 씨가 막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로 저는 자이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이에 사는 이영애 씨를 보면서 이 자이 브랜드가 GS건설에게도 좋은 브랜드지만 이 수요자들한테도 굉장히 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느껴지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아파트 브랜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소유주니까는 가치를 느끼지만은 우리가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브랜드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광주에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파크 달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분들은 우리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아니지만은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가 추락하니까 본인들 아파트의 이미지, 내 집, 나의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파트 이름 바꿀까? 이런 논의도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제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 예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맥을 잡았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다시 테마 44번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중에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조금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STP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개별 고객의 선호에 맞춘 이렇게 맞춤형 전략인데, 우선은 이제 시장을 막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세분화시키냐? 이게 이 고객들, 우리 시장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뭐 성별로 나누고 소득 수준으로 나누고 연령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각가지로 기준으로 나눠서 세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물건을 팔자라고 딱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걸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림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뭐 유림 노르웨이의 아침이 있고 유림 노르웨이 숲이 있죠. 그러면 이제 유림 아침하고 숲 이렇게 얘기할게요. 유림 노르웨이의 아침의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소형 도시형 주택으로 원룸형 아니면 투룸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대나 30대 초반 또는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이 상품을 마케팅할 것이고, 숲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84나 이제 100 이상 제곱미터에 이제 4인 이상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분화 시켰고 타겟을 정했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경쟁자보다 더 좋은 브랜드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경쟁자들보다 다르고 훨씬 낫다.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세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면 세뇌화 시켜야 되는 거고, 뭐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영어를 또 잘 못하는데 일단 뭐 STP 전략이 뭔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STP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라는 단어고, T는 요건 자신 있죠. 타겟팅. 그리고 P는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번에 4P 믹스 전략을 이야기할 텐데, 요새는 뭐 6P니 8P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4P 믹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P 믹스도 이게 P로 시작하는 용어 4개가 이렇게 믹스돼서 그래서 4P예요. 그래서 4P 믹스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통 경로 전략,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은 우리 뭐 분양 방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프라이스, PRICE, 가격. 그렇죠. 저 영어 잘합니다. 프라이스, 가격 전략은 뭐 저가 전략을 쓰든지 뭐 고가 전략을 쓰든지 뭐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 뭐 명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 전략이 더 잘 시장에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금융을 연계하는 것도 가격 전략입니다. 뭐 우리가 이 금융 상품을 연계를 해서 뭐 금리에서 유리함을 끌어낸다든지 뭐 하는 거니까 가격 전략입니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덕트, 이제 상품, 제품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을 공급할 때 내가 이렇게 빌딩을 만들었는데 우리 빌딩은 병원이 들어오기 특화됐어.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다니면 뭐 병원 전문 빌딩이나 법인들만 들어와 있는 이런 빌딩 보는 거죠. 1층은 약국이고 2층은 내과고 3층은 치과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빌딩을 세우고 임대할 때 컨셉을 잡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병원 전문이니까 의사 선생님들 우리한테 오면은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지상에 주차장이 없거나 뭐 지상에 뭐 차가 없거나 아니면 뭐 테라스들이 다 있는 이런 설계 등을 조금 제품을 차별화해서 어필하는 제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홍보는 이제 프로모션.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광고나 판촉,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어 단어가 좀 많이 나왔지만은 영어 단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뭐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뭐 조금 이제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한 2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